제22대 총선 부산 선거구, 이번에는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수영구,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동철 후보자와 정현욱 후보자, 그리고 장해찬 후보자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에서도 성명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 후보자들의 공약의 공통사안, 핵심적인 것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근데 뭐 실제로 이 세 후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세 후보 다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은 정도로 네. 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좀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이 광안리 해변에 네.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사실 유동철 후보가 이걸 이제 이슈화 시킨 건데 네.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유동철 후보가 광안리 해변 차도를 네. 지하하겠다. 네. 차는 지하로 지나가고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위에 녹지시설을 두어서 해변과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구상을 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두 후보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네. 내세웠죠. 그래서 예. 뭐 결국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상에도 이게 해변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재해 예방 시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하차도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네. 반대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내용들은 이제 뭐 곰곰을 보면 조금 알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곰곰을 상으로 봐서는 지하철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동철 후보의 이게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뭐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뭐 네. 구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를 저는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공약이다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서 네. 지금 수영역까지 오는 걸 동방오거리까지 네. 연장해서 동방오거리역을 신설하겠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옛 청구마트 부지를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가칭 시타운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장해찬 후보의 공약은 약간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부산 지역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 나름 근거를 제시하고 규모나 이런 네. 부분들을 제시한 후보가 한 서너 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후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수영고등학교 유치 같은 경우도 네. 예정 지역까지를 딱 표시해서 네. 공약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차이가 있다. 네. 이게 재개발, 예. 뭐 또 재건축 이런 부분에서 예.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갑작스레 나왔다. 네. 드러나는 예.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수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부 공약이 거의 없어요. 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광안리를 이제 아까 유동철 후보와는 다르게 월드 비치로 네.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리에다가 시파크, 그다음 시뮤지엄, 시푸드 페스티벌 이런 걸 개최해서 이걸 이제 또 세계적인 유명한 비치로 네. 해변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소화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후보들은 없는데 뷰텍스 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부산형 급행철도 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수영역을 정차지로 뷰텍스 하겠다. 예. 정차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 그 도심 항공교통 UAM을 도입하겠다. 일종의 이제 드론형 뭐 택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에서는 없는 조금 독특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영부에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다른 뭐 어떤 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육열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그 아이를 위한 어떤 그 케어 서비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 경기가 좋은 곳 우리가 뭐 해수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해운대, 수영, 동대.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수요가 많다는 것은 한편을 보면 또 학군이 좋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에서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는 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원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유동철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복지 전문가다 보니까 네. 다양한 복지 공약을 이제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아주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전문가라는 그런 예, 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예, 예.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그렇죠. 언급이 근데 되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약이 많긴 한데 네. 좀 세부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공약을 나열할 때는 한 공약을 한 줄에 나열하는데 유동철 후보는 복지 공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걸 막 한 줄에다가 여러 개 공약을 쓸 정도로 네. 글자 크기도 달리했어요. 작게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밝혀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순하게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이렇게 네. 하는 공약 명칭을 쓰고 공공형 교육 돌봄 확대, 그다음 어린이 병원. 네. 그래서 잠깐 시립 예, 그래서 위로 조금 한다는. 다른 후보의 차별성은 어린이 병원, 공공 어린이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조금 차별적인 면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네. 공약을 좀 돋보이는데 네. 노인 상대적으로 종합 웰빙센터를 예, 예. 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지역별 공약에서 대부분 어린이 테마파크 네, 설치라든지 하는 그런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그새 후보가 공인 그 분야에 저희 보육, 교육 이런 데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약간 새 후보가 차별성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예,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 과정들의 어떤 그 입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동반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약은 가능하면 법률적인 것,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바람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약으로 만들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그냥 부산시가 또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런 공약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전체 그 공약 속에서 뭐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장해찬 후보는 잠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목표에 따르는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장해찬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는 거의 없다. 네, 미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재원 확보 계획도 세우고 다음 난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공약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보입니다. 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관심사이다 보니까 자칫 또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가십성의 어떤 그런 말들도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뭐 선거는 사실은 13일간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내 후보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토론도 하고 서로 만나서 논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타 후보가 가지는 특징들을 좀 받아들여서 더 나은 방향의 정책, 더 나은 방향의 공약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우리 정치 문화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 토론 같은 걸 봐도 상대방 약점 집어내는 네.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가 계속되게 된다면 유권자에게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쟁의 장이 돼야만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쟁의 장이 된다든지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장이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선거를 치르는 뭐 목표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자들 유동철, 정현욱, 장해찬 이 세 후보자들의 그 공고문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